보면은 어떤 부자도 주식으로 재테크해서 부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재테크해서 부자 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주식을 재테크로 한 게 아니에요. 자, 어떻게 돈을 통제할 거냐? 버핏의 편지 중에 보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지속적인 저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워렌 버핏은 중요한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저축이라고 얘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한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 중에 일단은 원금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몇백 % 수익률을 얻으면 뭐해. 300만 원 원금 넣어놓고 맨날 그거 들여다본다고 새벽 3시에 일어나봐야 몸만 피곤하다. 두 번째, 순풍을 타는 힘. 순풍을 타는 힘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미국 주식이 이렇게 강할 때 미국 주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분 얘기로는. 그죠? 그런데 나는 왜 이 얘기마저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말이 맞긴 맞아요. 지금 미국 주식이 몇 년간 대세였고 앞으로도 미국 주식이 좋을 거라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숟가락을 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그렇게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의 직장인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5년 동안 묶어놓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안 사? 결혼 안 해? 이사 안 가? 차 안 사요? 여러분 100만 원, 200만 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억 원, 5천만 원 이런 의미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5년 이상 넣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뭐 그분은 위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사람은 생각보다 굉장히 적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하면 승리한다라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데 그걸 우리한테 적용해 봤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도에 미국 주식 S&P 500에다가 1억을 넣어놓고 지금 붙잡고 버텼다 25년을 그러면 지금 4억 3천입니다. 그 누가 몰라? 근데 누가 1억 원을 25년 전에 미국 주식 넣어놓고 25년 동안 안 찾냐고. 그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중요하긴 한데 너무 과몰입을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 세 번째가 뭐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중대한 실수를 피하는 것. 예, 치명적 실수를 피하라 그래요. 치명적 실수가 뭐냐? 워렌 버핏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를 피하는 것. 게임에서 퇴출될 정도의 치명적 실수가 뭐냐? 1억을 모은 사람이 1억 원을 7천만 원을 예금 넣고 3천만 원을 주식에 넣었다. 그러면 그거는 뭐 게임에서 퇴출될 만한 치명적 실수가 아닌데 혹시 손실이 생기더라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2, 3천만 원밖에 없는데 그 2, 3천만 원을 몽땅 주식시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 그게 치명적 실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가장 핵심은 뭐냐? 제가 1990년대에 입사했어. 155만 원 받았어 월급. 재형저축 떼고 받은 거예요. 근데 155만 원에서 얼마 저축했느냐? 124만 원 저축했습니다. 그러면 80%죠. 근데 재형저축도 떼고 나온 거니까 실제로는 80%보다 더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124만 원 저축하고 31만 원 갖고 생활? 31만 원이 지금 화폐 가치로 하면은 최소 7, 80은 될 건데 70, 8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했느냐? 어떻게 생활할게요? 124만 원을 저축을 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을 해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된 거지, 생활해보고 야 124만 원이나 남네? 그러고 저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저랑. 저 때는 뭐가 없었죠? 스마트폰 없었지, 인터넷 없었지, 택배 없었지, 배달 없었지, 여친 없었지,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놀토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구조적인 부분 다르긴 달라. 그렇지만 중요한 건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 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통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얼마나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급진적으로, 도전적으로 원금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원금 확보가 돈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인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떻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을 해갖고 3억을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사고 막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을 했더니 결국 처음에 80%라는 거를 원금을 박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 생활이 그냥 그렇게 된 거더라고. 내가 대리달 때까지 80% 저축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월급이 엄청 올랐는데 그것도 다 80%에서. 왜냐? 처음에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돈 주고 안 쓰기를, 아니 그건 맛있는 건 앞에 차려놓고 먹지 마라, 이거랑 똑같이. 이건 누구나 못 참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 열심히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5년에 1억 모으기,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증액저축이에요. 증액저축. 5년에 1억을 만들려면은 처음부터 163만 원을 158만 원을 할 게 아니라 13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14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는 거죠. 이 정도 속도가 나야지 5년 안에 1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고, 5년 안에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만든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돈을 통제하는 흐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원금을 도대체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 오늘 얘기하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습관을 이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으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근데 내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평범한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평범해지면 돼. 평범한 게 뭐야? 나만 마이너스 통장 있는 게 아니야. 뭐 주변에 친구들 다 마이너스 통장 있네. 그래, 있으니까 나도 있는 거죠. 뭐 평범해지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뭔가 미래에 그래도 비범한 미래를 꿈꾸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 10위부터 1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 점심 외식은 이틀만 하자. 구내식당 있잖아요. 구내식당에서 맛있게 식사하고 외식은 하루나 이틀 하면 되잖아요. 멘토님, 구내식당이 없어요. 그래요? 옆에 건물에 있잖아. 그거 왜 옆에 건물을 안 가? 옆에 건물 없어? 옆에 건물을 가면 있잖아요. 왜? 제발 그죠? 자, 9위, 기본요금 택시는 타지 말자. 1.5km에서 내려야 4,800원으로 끝나는 거야. 1.5km, 요즘은 날이 더워가지고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힘들긴 한데 4,800원이 내 카드에 찍히는 순간 4,800원이 습관이 되는 거야. 4,800원이 자주 보인다. 그 사람은 이미 택시 타는 게 습관이 된 거야. 나한테 면죄부를 주는 순간 나중에 모범도 막 잡아타요. 진짜. 8위, 커피는 매일 한 잔만 옐로우 브랜드에서 테이크아웃.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우리가 현금 흐름을 통제하려면 구체적이어야 돼.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자, 옐로우 브랜드가 뭐야? 그냥 눈만 돌리면 있는 거예요. 옐로우 브랜드 뭐야? 스타벅스나 커피면 언제 가야 돼? 손님하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노트북 펴고 그 공간을 점유할 때는 거길 가야지. 근데 테이크아웃을 한다? 이거는 아니, 스타벅스에 가서 걸어 들어가 갖고 커피를 사갖고 공간을 점유하지도 않고 나온다?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건 진짜 안 되는 일이거든요. 스타벅스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변에 옐로우 브랜드가 그 2배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야 된다. 7번째, 이벤트 비용은 월 소득의 3% 이내로 지출하자. 자, 여러분,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카카오로 기프티콘 보내는 지옥에 살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막 주고받고 뭐 서로 돈 쓰기 경쟁을 하는 거야 뭐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벤트 자금은 월 소득의 3% 이내로 통제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만들었죠? 이제 얼마인지 나오죠? 나 300만 원이면 10만 원. 딱 나오잖아. 1년이면 120. 충분한데? 굉장히 널널한데? 안 널널할걸요? 왜 안 널널해? 이벤트라는 게 뭐야? 생일이나 기념일 챙겨야 되잖아. 엄마 생일, 아빠 생일, 어버이날, 결혼했으면 곱하기 2. 거기다가 형제 생일. 형제 생일은 챙겨야지, 그죠? 남친, 여친 생일, 자녀 생일 있잖아. 그냥 뭐 연애하시는 분은 뭐 22일, 33일, 50일 이런 거 챙겨야 되잖아. 왜 그런 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언제 헤어질지 몰라갖고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하여튼 이런 걸 챙겨야 되기 때문에 3% 안으로 통제해야 된다. 6위는요.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자. 자,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에요, 여러분. 아직 뭐 중복도 안 지났지만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금방 선선해져. 가을 옷 사야 되겠다. 작년에 가을 옷 샀으면 올해는 그냥 넘어가라. 옷장 문 열면서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소리가 뭐야? 옷장 못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코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옷이 많은데 그걸 활용을 못해요. 예. 자, 5위 문화 레저비는 10%. 나 10% 안 쓸 것 같은데 씁니다. PT, 요가, 필라테스 이것만 들어가도 벌써 10%가 넘어가. 여기에 잘 보시면 스포츠, 취미, 이미용, 성형, 레이저 쬐는 것까지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름이잖아. 네일 아트. 요즘은 또 핑거 네일만 안 하잖아. 샌들 신어야 되는 토우 네일, 예? 핑거 네일. 자꾸 이렇게 네일 하다 보면 네일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된다. 10% 안으로. 자, 4위 식생활비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먹는 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기 위해 살까? 살기 위해 먹을까? 한 달에 100끼를 먹는데 100끼 중에 한 20끼나 한 15끼는 먹기 위해서 사는 거 맞아. 막 좀 스페셜 멋있는 데 가서 뭐 이렇게. 그죠? 근데 한 80끼는 뭐야? 내가 오후에 일하려고 에너지 때문에 먹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식생활비라고 하는 건 명확한 예산을 정해야 된다. 3위 주거비용.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큰 문제야. 내가 하필 왜 사무실이 판교나 강남에 있어가지고 여의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미치겠다. 월세나 전세금 대출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지. 내가 월세를 내 소득의 15% 이상을 내는데 잠이 와요? 월세가 65만 원, 70만 원 나가는. 나 300인데 너 잠이 와? 그게 잠이 편안하게 오면 그죠? 그분은 영원히 월세를 내야 돼. 내가 빨리라 내 이 월세를 안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시간 반 거리로 이사를 가야죠. 아유, 그 멘토님 너무 힘든데요. 돈이라는 게 힘들어야 벌리는 거지. 잘 생각해봐. 이 세상의 돈의 원리는 너무나 간단해. 왜 우리가 부자, 자수성가형 부자를 존경해야 되느냐? 나는 5년 동안 직장 생활했는데 나는 2천만 원밖에 없는데 내 친구는 1억을 모았다는 거야. 그 친구 왜 존경해야 되냐?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에. 나는 뭐야? 편안하게 시원하게 잘 쓴 거지. 돈은 매우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불편함을 느낄수록 돈은 쌓이고 편할수록 돈은 나간다. 주거비용 15% 이내로 이사가라. 2위 여행 경비는 연봉의 5% 이내. 이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야? 내가 월급 300이다. 180. 3,600에 5%. 그죠? 180만 원 이상은 여행 경비로 쓰지 마라. 괜찮은데? 오, 돈줄남이 저건 또 후하네. 이번 여름 휴가를 180. 여름 휴가가 아니고 뭐예요? 1년 365일 여행을 뭐 여름 휴가만 가지는 않잖아요. 명절에도 가고 연휴에도 가고 월차 땡겨서 또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80 넘으면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1년 365일 중에 여러분들이 여행지에서 보내는 시간은 몇 %예요? 뭐 한 2, 3%? 2, 3%에 5% 쓰라는 거잖아. 플렉스지. 이거보다 더 쓰겠다고? 나는 그러면 언제 유럽 여행 가냐? 나도 안 갔어 아직. 나 지금 55세인데 아직도 유럽 안 갔어. 뭐 갈 마음도 없고 가고 싶은 갈 돈도 없고 갈 시간도 없어. 여러분 유럽 여행이라는 거는 로마인 이야기 3번은 읽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읽었어요? 아니 로마인 이야기도 안 읽고 그 유럽을 가서 뭘 보고 오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에펠타워 앞에 가서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에펠타워 하도 이 푸사에서 하도 많이 봤고 난 갔다 온 것 같아. 어떨 때는 내가 갔었나? 뭐 그걸 꼭 가지 눈으로 봐야 돼 그걸? 여러분 이걸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위 이게 제일 중요해. 나머지 9개보다도 지금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더 중요해. 얼마나 중요하냐? 자 이겁니다. 자동차는 월 소득의 6개월 이내로 사라. 가서 받으면 300만 원이니까 6, 3, 18, 1,800만 원짜리 차를 사면 되네. 1,800만 원짜리면 한때 중고를 사면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써 있죠. 수도권 광역시는 월소득 450 미만은 사지 마라. 월소득 450 미만은 그럼 뭐 타냐? BMW를 타세요. 버스, 메트로, 워킹. 얼마나 좋아. 아니 45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메가시티에서 이 대한민국이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교통이 발달된 서울에서 차를 산다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예 돈 모을 마음이 없구나. 돈을 통제를 해서 왜 빨리 자본에 이르고 자본이 결국은 시너지를 일으켜서 내가 경제적 안정을 가려고 하는 거 지금 이거 쭉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점 자체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2번부터 10번은 다 지키는데 1번만 좀 제가 저 강사님 너무 이해는 하는데 내가 2번부터 10번은 다 지킬 테니까 요거 1번은 내가 배를 꼭 타야 되겠다. 마음에 상처가 깊어가지고 마음에 상처가 너무 있어서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 차를 너무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하라고 할 것 같아요? 말라고 그래요? 진짜 를 타는데 2번부터 10번까지가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희한한 게 1번을 하잖아. 2번부터 10번은 오토매틱으로 합니다. 진짜예요. 진짜로. 이런 사람은 있지. 2번부터 9번을 하는데 요거 1번 안 한다는 사람은 있어요. 근데 1번을 하는데 2번부터 9번을 안 한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희한하게도 결국 작은 구멍에서 뚝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소비를 통제한다.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아니, 통제라는 말을 누가 좋아해? 통제라는 건 오래 못 버텨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제해봐. 한두 번은 성공하지만 뭐가 안 된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럼 뭘 통제해야 돼? 돈의 흐름을 막아버려야지. 그리고 그 이상 가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여러분 거기에다가 부여를 해야지. 그게 제가 얘기했던 1억 모으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계명을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를 안 할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일단 1차적인 성공을 할 수 있다. 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여러분 그게 100% 다는 아니지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직장인들이 우울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울감이 심하대요. 우울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왜 우울감이 심할까 연구를 했어. 그래, 나는 이건 줄 알았어.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갖고 싶은 거 못 갖고 그래서 우울한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우울감이 증가한 이유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구나. 요것 때문이에요. 잘 보세요. 원금을 확보하고 매달 153만 원씩 저축을 하는 사람은 처음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 3년이 지나고 나면 수천만 원이 통장에 쌓이고 아직 1억이 되진 않았지만 잠깐만 이렇게 되면 33살에 1억 2천까지 가겠구나. 34살쯤 되면 1억 4,500, 1억 5천을 공략하겠구나. 이런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래가 조금 그림이 나온다. 그림이 나온다는 인생이 아니 그림이 나와봐.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좋고 이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보이는 인생? 지금 라면 먹어도 기분 좋아요. 지금 아무리 파인다이닝을 앞에 놓고 사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라봐야 그거는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다. 근데 이렇게 좋은 시절도 내가 나이 먹고 회사를 계속 다닐 수도 없을 텐데 이런 상태로 가면 통장을 보면 내가 입사한 지 5년 지났는데 왜 통장의 돈은 그대로냐. 이게 현실적으로 청년들의 좌절감을 키우고 있는 거다.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기쁨과 행복 중에 뭘 선택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행복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이해. 97%가 둘 중에 뭘 고르냐 행복을 골랐어. 희한하죠. 근데 기쁨은 언컨디셔널이라고 하고 행복은 컨디셔널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기쁨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야? 한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에 매일매일 조금씩 걸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예. 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몇 년 동안 야구를 안 봤다는 거지. 올해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왜? 올해 좀 잘하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싸우고 졌지만 젖잘싸 뭐 그런 게 어딨어.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표했던 그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낄 것이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긴 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돈을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통장 관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뭐 파킹 통장 CMA도 아닌 여러분들의 원금 의식. 이 원금 의식이 회복되고 153만 원이라는 숫자가 확보가 됐을 때 오토매틱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사전에 받았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뭐 그거 포함해가지고 질문을 좀 받고 마무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준비된 질문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비 통제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무작정 안 쓰기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롱런할 수 있는 소비 통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라고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모든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원금과 저축 확보에 있는데 물론 저축이라는 것도 하고 중간에 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간에 깨더라도 해라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사실 가장 내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거는 월급날 빠져나가는 정기적금 금액입니다. 그게 빠져나가야 내가 뭔가 이거 정말 쓸 돈이 없네. 이게 내가 이렇게 쪼달려도 되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나한테 뭔가 내가 이 소비의 참음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원금이 쌓이는 것을 좀 보면서 제가 그 대리 만족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저축, 강제저축, 정기저축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실제로 이거는 너무 무리한 금액인데 라고 하지 마시고 무리한 거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적금이 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간에 가다가 깬다 그래서 뭐 손해나는 건 아니니까. 가다가 중지하면 뭐죠? 간만큼 이익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유쾌하고 명쾌한 강연 들려주신 김경필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